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바로 1분 전이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0.9%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은 0.6% 정도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2% 빠진 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방어를 해낼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의 개장 전략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많이 떨어지면 매수로 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매수. 네.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반도체, 자동차.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많이 동문. 떨어지면 많이 사는데 조선하고 방산도 조금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가 먼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동차도 빠지고 반도체 빠지겠죠. 근데 그 음과 양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정도에 따라서 많이 빠지면 접근할 수 있다. 셀렉티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땡 종이 쳤고요. 삼성전자 0.8% 마이너스 69,900원 에 시작을 합니다. LG엔솔은 1.3% 정도 마이너스 355,500원이고요. 기아가 2.5%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네요.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하락이고요. 삼성물산도 역시나 약세로 시작합니다. SK 스퀘어가 4% 넘게 마이너스로 시작하네요.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코스피가 0.9% 마이너스, 코스닥이 0.84%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가 한 1% 정도 밀리네요. 어떤 종목들을 하락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이고요. SK 스퀘어도 보이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도 보이고요. 하이닉스도 2.3%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네요. 글로비스도 2.3% 정도, LS 일렉트릭도 2%,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1.8% 정도 약세로 시작합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크래프톤이 2% 오르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2.4%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1.6%에서 2% 정도 오릅니다. 조선주, 방산,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카이 이런 종목들은 0.6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네요. 방산하고 조선 이쪽은 조금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조금 오르네요. BNK 금융지주랑 신한지주가 0.2%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는 올라가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HLB랑 HLB 테라퓨틱스 요 정도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하락인데, 그동안 급등을 많이 했었던 네이처셀 상승률로 따지면은 진짜 한 60% 정도 올랐죠. 근데 오늘 7.5% 빠지면서 시작하네요. 테크윈과 ISC, 피롭틱스, 흡프스프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3에서 3.5% 정도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혹은 특징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양전 직전이고요. 프로그램이 잘 담아주고 있네요. 이래버리면은 지수가 크게 안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전에서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마이크론이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는 이제 뭐 관세 관련된 부분이랑 중국에서 규제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로 그렇게 막 미국의 반도체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필반이 3% 빠졌는데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확실히 레거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게 유지가 돼 준다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가벼운 쪽 엔터,
이런 쪽이 지금 그래도 장 초반에 조금씩 힘을 더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YG 플러스나 뭐 YG 엔터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다 플러스권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쪽은 또 관세 무풍 지역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음료라든지 게임 뭐 이런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단연 움직이는 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 이건 어쩔 수 없죠. 전일 시간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또 먼저 움직여 줬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의 움직임 좀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AI 의료 쪽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온코크로스 뭐 이런 애들 지금 막 7%씩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눠 보면은 재건,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 일부 테마성 재료들, 그리고 네. 이제 엔터, 뭐 이렇게 관세 좀 프리한 애들, 뭐 그런 쪽에 일단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산불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제 수요일이었죠? 어제 수요일도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월요일도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이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언제 나올까를 기대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 거기다가 트럼프 관세에다가 미국장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도 1% 넘는 약세를 면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트레이딩은 계속 해야 되니까 테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종목들 이런 것만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김장렬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특징들. 네, 그냥 그 무풍지대 아까 말씀하신 뭐 엔터라든지 그 음식료 이런 거 아니면 화장품 이 정도만 방어하려는 것 같고요. 아까 테마주라든지 뭐 산불 이런 관련되는 뭐 특수한 거는 말고는 아마 섹터적으로는 엔터 그다음에 엔터가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눈에 띕니다. 오늘은요. 나머지는 다 스트러글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조선주나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조금 반등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정도. 예. 이렇게 본다면은 장은 미국보다는 아웃퍼폼 할 것 같고요. 예, 미국보다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가기는 힘들죠. 오늘은 이 정도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S&P 500도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3%인가 마이너스 1% 초중반에 빠졌거든요. 예. 나스닥하고 S&P 반도체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2% 3%. 근데 S&P 500도 사실은 시가를 웨이티드 주지 말고 똑같이 500개를 똑같이 1대1로 하잖아요. 예. 그럼 얼마 빠졌게요? 0.3%도 안 빠졌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치우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고 빠진 거에 대한 과대한 게 생각이 되면은 어제 빠진 것이 계속 빠진다. 추세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것도 이상하다. 그 정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1%에서 더 빠지기에는 조금 쉽지 않고 그렇다고 미국이 그런데 이게 양전을 간다? 그거는 반도체와 자동차하고 뭐 2차 전지도 오늘 좀 영향을 받으니까 무거운 게 있으니까 아무리 다른 거에서 반등을 해봤자 마이너스가 바뀌기는 어렵죠. 이 정도로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율이 지금 1,470원 올랐네. 예. 급등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를 기점으로 해서 1,466원이던 환율이 한순간에 급등해서 1,470원 넘었고 계속해서 1,470원대를 다시 계속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470원 넘어간다면 그러면 이전 고점 뭐 10월, 11월 요때 고점을 다시 넘어서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요때가 지금 2022년, 2024년 요때가 12월 요때 계엄 때 저게 1,470원인데 어느덧 거기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쪽까지 와버렸습니다. 1,470원까지 계엄 때랑 똑같은 상황. 그래서 요거 넘어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계속 듭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수급 좀 봐주실까요? 네, 뭐 수급은 지금 나가고는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좀 나가고 있어요. 선물이 1,400억, 그리고 외국인이 194억, 그다음 기관이 653억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가지는 않고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좀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종목이 여기 지금 61,700원인데 네. 요 2,000원 라인 좀 뚫어준 이전 직전 거 좀 뚫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금 아까 30만 대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가 제가 프로그램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9분 사이 30만 주 정도가 더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좀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쪽에 쏠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은 뭐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3월달 내내로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 플러스 알파, 방산 정도인데 그거는 뭐 그냥 하나 정도 상세하면 없어지는 부분이라 주력으로 들어와 있는 수급 주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은 시장은 잘 안 눌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레거시 그 디레마가 가격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슈용하고 올라가 준다면 뭐 나머지 부분들도 뭐야 생각보다 또 미국 증시 빠져도 우리나라 괜찮잖아 이래버리면 또 수급이 붙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초반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수급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해주신다면. 추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아웃퍼폼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외국인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미국이 그 어렵다는 것이 반증으로 그럼 딴 나라 가볼까라는 생각들을 한켠에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빠진 것보다는 덜 빠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타 국가에도 적용이 되고 대한민국 국가에도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직 남아 있지만은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관점의 지속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0.7, 0.6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은 아직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9시 10분이어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11분까지 봤을 때 두 분은 오늘 장에 대한 생각, 조금 긴 호흡으로의 생각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저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좀 따로 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치고 받는 거는 어쨌든 간에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HBM이나 막 이런 쪽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는 너네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그냥 레거시 가는 대로 수혜 본다. 이런 마이웨이 텐션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주도주격으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사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전혀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만약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면은 뭐 저는 생각보다 뭐 수급도 다 받아낼 정도의 충분한 체력도 있을 뿐더러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어쨌든 요 삼성전자만 잘 버텨줘도 나머지 부분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장 초반에 사실 시작했었던 지수보다는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매물대 좀 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뚫어주면은 네 보다 좋은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슈 있는 쪽들 또 실적이나 수출 좋은 쪽들 뭐 이런 쪽들도 움직일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막 그런 내용들에서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은근슬쩍 좀 빨개지는 애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온기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왜 유독 삼성전자만 0.8% 정도 강할까?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뜯어보면 대부분 다 1% 넘게 하락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삼전이랑 삼성전자 우선주 요것만 1%대 상승입니다. 반도체 가격 오르는 거 그게 핵심이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하이닉스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PER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봤을 때 삼전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PER은 아니고 PBR로 싸죠. PBR로. PBR로 지금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PER, PBR 언제 갖다 붙이고 왜 갖다 붙이는지. PBR로 하는 거는 적자를 하거나 이익이 계속 하락하거나 그럴 때 어느 순간에는 이익이 올라갈 때는 PER로 계산하고 예. 지금은 그 중간 상태의 트랜지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는 삼전이 유리한 것 같다 보인다.
PBR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싼 거고 PER로 보면 안 싼 거고 근데 반도체 가격은 오르는 거고 HBM은 아니지만 다른 게 워낙 비중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HBM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게 아니고 HBM보다 넌 HBM 훨씬 많거든요. 네. 넌 HBM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주가가. HBM은 없어도 넌 HBM 가격이 오르니까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넌 HBM보다 HBM 비중이 더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르다. 아니, HBM 비중이 그렇게 많아질 만큼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하이닉스 포트폴리오가. 하이닉스는 D램에 거의 한 40% 넘어서 한 50% 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한 20, 한 5% 될 거예요. 전체 한 30%. D램에서. 전체는요? 전체 매출. 전체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빼고 다시 나눠야 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의미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산 거를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D램이 76%, 낸드가 26%니까 76%의 반이라 하면은 그러면 30 몇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이 HBM, 3분의 1이 D램, 3분의 1이 낸드. 약간 퉁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네요. 낸드가 4분의 1, 나머지 4분의 3 가지고 대충 나눴다. 반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낸드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HBM만 빼놓고 다 오른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가 삼성전자가 조금 더 크잖아요. 약간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올 때 탄력을 거기다 더 붙이는 거죠. 그 마이크론도 그리는 게 맞는데 마이크론은 그러면 오늘 플러스 2%다 마이너스 됐을까? 그렇게 하루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만약에 답을 원하신다면 마이크론을 원하신다면 마이크론은 그 마진의 익스펜션에 대해서 조금 낮춰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HBM을 많이 하는데 그 원가가 조금 이슈가 되거나 낸드의 그 구조가 그 프로덕트 믹스 구조가 조금 약해서 마진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춰진 게 빌미가 돼가지고 걔네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난 오늘 하루였다. 네. 라고 보여지는 게 마이크론의 주가에 굳이 설명을 해보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은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코멘트가 있을까요? 보노님? 일단은 좀 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곧 배당락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살 텐데 과연 그 이후에도 살까가 제일 고민이긴 하거든요. 이 4월 초에 있는 그 부분으로 과연 이 수급의 기조가 유지가 될까, 이게 제일 핵심이라서 뭐 각각의 산업에서의 연속성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막 무리하게 포트폴리오를 막 바꾸고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한번 핑퐁 잘못하면 또 막 엄청 열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팔자마자 막 올라가고 이러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좀 중장기 이런 흐름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잘 하시고 계시던 산업군들을 지켜보시되, 만약에 그 산업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를 향후에 밑에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산업이 확실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냉정하게 끊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시면서 어쨌든 4월 2일 이후에는 좀 많은 변곡점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오늘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님께서 삼전 배당락이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죠? 내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나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공시. 김정희 본부장님 혹시 잘 모르겠는데 3월 말이니까 그럼 이틀 전에까지면은 배당락이 내일인가? 삼성 배당락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내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럴 것 같은데. 내일 맞네요. 네, 내일 맞네요. 내일입니까? 이틀 전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뭐 좀 자료를 봐야 되나요? 뭐 시장에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잘 캐치를 못하는 건지 두 분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면은 좋을까요? 오늘 목요일이고 네네. 다음 주 되면은 바로 또 공매도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늘 약한 쪽은 더 약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영향 이게 있을까요? 쓸데없이 반등하는 거 팔아야지. 쓸데없이 반등하는 거는 팔아야 된다. 미련 없이. 아까 말했잖아요. 어. 그런 거 공매도 잠깐 풀어주나 하다가 금요일 날 내일 기분 좋아서 깜빡하고 월요일 날 맞을 수도 농담입니다. 그런 게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차 잔고 보시고 최근에 의외로 생각보다 펀더멘털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뭐가 빠졌는가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예. 장이 올라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먹는 걸 챙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하이투사에 우리가 덜 빠져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거에서 먹을 때 빠질 거에서 안 빠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 있는지 본인 포트에 있으면은 관련되는 게 있으면 그거 체크하시는 게 오늘 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떠세요? 공매도 영향? 공매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산업군들은 좀 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주가가 그냥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나 산업군들 아니면 대차 잔고가 많이 높은 쪽들 뭐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뭐 그 한국거래소나 뭐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 내가 자료를 찾을지를 모른다. 그럼 기사만 검색해도 다 나와요. 예, 리스트는 이미 좀 굵직한 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리하시고 거기 왜 내 종목이 있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공매도를 하면 아마 뭐 이전에 고통을 많이 받던 바이오 뭐 2차전지 이런 쪽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이 오히려 좀 실적도 탄탄하고 결국에 공매도는 주가 계속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펀더가 단단한 쪽은 일정 이상 떨어지면 사람들이 사요. 저가매수 들어. 네, 저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재미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로 세팅을 해놓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공매도는 3월 31일이니까 그 전에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요즘에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삼전도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냥 한 방에 프로그램 막 한 15만 주 던지니까 바로 보합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지금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요. 오늘 이 사회는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빠지면 잠깐 접근해 보는 거고 곧 1분기 실적 얘기 나오거든요. 네. 삼성전자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4월 들어가면은. 그렇죠. 근데 그때 되면은 공매도도 앞서니까 그때부터 실적 업데이트 되는데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공매도 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섹터가 아까 말한 바이오라든지 숫자 없는 주식이 많으니까 내러티브가 워낙 강한 주식도 있습니다만 아닌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게 단 일주일 열흘이 갔더라도 괴로울 수 있어요. 또 그네들이 잡으면은 일주일 열흘 안에 효보 안 보고 한두 달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주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게 지금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을 때 지금 바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매도 섹터 안에 엔터도 포함입니까? 그렇게는 못 본 것 같은데 보통 리포트에 최근에 리포트 보셨어요? 나 리포트 많이 봤는데 엔터는 뭐 주가가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으로 좀 세게 올라가면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얘네는 뭐 특정 기업 일부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 그리고 증권가에서 굉장히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고 신규 커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스토리가 좋아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눌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티스트들이 활동 잘하고 있고 뭐 콘서트 기대감 높은 게 넘버로 나온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지금 갑자기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지면 저감에서 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는 위에서 낙하했을 때 역시나 그렇지 하면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매도는 한번 여기서 때리면 밑에서 더 위에 그 아래로 할 수 있지 위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리가 나올 수 있는 산업군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거는 사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쪽은 뭐 그건 이제 현금만 갖고 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랐고 기대감이 올랐고 숫자가 생각보다 안 찍히는 그런 기업들.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생각보다 오르는 거는 미련을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가파르게 오르 따지면 저기 엔터가 혹시 좋지. 근데 첫 번째 가파르게 오르기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단기적으로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는 그게 아니라고요. 리포트도 좋고 넘버도 되고 그러면 공매도가 치더라도 효과가 아까 나중에 나타나거나 바로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걱정할 필요는 굳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건설주는 공매도 위험할까요? 이런 의견도 좀 주셨고.
검사. 자,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간당간당하다는 또 이야기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음전했네요. 0.16% 마이너스로 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74% 마이너스, 코스닥이 0.3% 정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폭은 그대로인데 이제 어디를 올리고 어디를 내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장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순환매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등락폭이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 테스트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데요?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미국장이나 이런 거 센티가 좀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 물량을 그 특정 라인에서 계속 사고 하고 특정 구간을 좀 떨어뜨리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지금 현금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거든요. 그렇게 물량을 뺏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산업에 대한 믿음 테스트? 약간 이게 있을 거예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너네가 이거를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좀 뺏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흐름들일 확률도 높으니까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게 스탠스가 계속 가면은 하루 이틀 뭐 1, 2%더 빠져도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은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위아래 등락을 일부러 만든다는 거죠. 예, 괴롭히면서. 예. 참 어휘가 좀 아이러니컬하네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믿음 테스트.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을 계속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애씨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가요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쨌든 레거시의 반전이라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스탠스가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지금 당장 끝날 거냐? 그게 다 반영이 됐느냐? 요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배당받고 튀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1, 2%가 눌리더라도 결국엔 나중에 이게 올라갈 거니까 그런 거에서 물량을 안 뺏기고 오히려 어디서 더 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사람인지라 모든 변곡점에서 누가 다 의사결정을 다 맞추겠어요. 근데 그런 변곡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의사결정은 틀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투자자가 뭐 수익률이 70%라고 쳐도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인데 70%라고 쳐도 100번 하면 30번은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식은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솔루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30%는 게임에서 이거 재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부서지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퍼센테이지도 내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니까 횟수를 많이 늘릴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한번 맞으면 주식은 왜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어렵구먼 쉬어야지 라고 채팅을 쳐주신 민트 초코 치즈 탕수육님.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치즈 탕수육 어떠세요? 생각이 안 나는데. 민트유는 좋아. 민트는 좋아하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민트 초코 치즈 탕수육. 예. 치즈 탕수육. 예. 개인적으로 민트는 별로 안 좋아. 아이디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민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민트는 안 좋아. 최악만. 네. 치즈 좋아하고 초코도 좋아하는데. 네. 아이고 아이디가 어렵네요. 고맙습니다. 탕수육까지. 자, 알겠습니다. 9시 17분. 어떠세요? 뭐 두 분 뭐 이런저런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거, 수급에 대한 거, 전체적인 분위기, 뭐 채팅창,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초반장을 봤을 때 좀 무언가 확실한 하나의 단서가 또 나오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민준 캡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민준 캡? 스몰 캡? 스몰 캡. 예. 모자 조금 라지 캡 같은데 네, 대두 오늘 제가 같은데 스몰 캡. 모자를 조금 썼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그 빨갛다든지 완전히 저 세상을 한다 이게 아니고 네. 분명히 이제 푸른 하늘 다음에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긴 한데 자꾸 노이즈가 많단 말이에요. 관세 노이즈가. 미국이 경기 침체는 아닌데 근데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는 좋은 게 분명히 있는데 양가 중에서 지금 갈팡질팡까지는 아니고 네. 아직 발을 확실하게 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양에도 음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음에도
양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오늘도 네. 음양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조금 한 장짜리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음과 양이 표현만 보면은 대칭을 내는데 음양의 뒤에 숨어 있는 다시 양과 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갖고 세상에 이렇게 판단을. 그래서 뭐냐 확실하게 좋거나 확실하게 나쁜 주식이 눈에 안 보이면은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확실한 건 울트라 하이, 울트라 로우 이거 빼놓고는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관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미 포지셔닝이 한 70-80% 들어가 있다면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월화까지는. 울트라 하이, 울트라 로우가 무슨 뜻이에요? 울트라도 몰라요? 울트라 영화 같은 옛날 애들 나오는 거예요. 울트라맨. 아, 그런가? 서태지 노래. 아 그래? 한번 해봐요. 울트라맨 어느새 무대에서 내 바꿔. 꿈에 울트라맨. 아 별걸 다 하네. 엄청 유명한 노래예요. 오. 서태지. 오케이. 네. 하여튼 울트라급으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같은 많이 빠져 생각보다. 네. 그러면 사는 거지. 아 오히려 그런 거를 기회로 삼아. 울트라급 울트라 로우는요? 울트라 로우인데 주가가 버티고 있어. 네. 괜히 말이야. 같이 더불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미련 주지 말고 빨리 버려요. 하나하나. 아 이거 저기 그 뭐야 그 대체 저기 공매도도 곧 있는데 네. 유령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확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게 내 급의 울트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잖아요. 그걸 오케이. 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진짜 판단합니다. 네, 해요. LG전자 울트라북, LG전자의 울트라북 이렇게 하얀색 가져왔는데요. 네, 저희가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최신 인텔 11세대 i5 플러스 고사양 구성인데요. i5 11350G7 인텔 i5 11세대입니다. 16GB 램이고요. SSD 1TB DDR4 메모리 약 1.8kg 밖에 안 합니다. 고해상도 FHD 디스플레이고요. 웹캠, 무선 랜 내장되어 있습니다. 리퍼 제품이어서 싸게 가져왔고요. 가격 보이시나요? 원래 앞에 1 혹은 2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59만 8,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무상 AS 해드리고요. 15개월 무상 보증입니다. S급 리퍼비시 제품이니까 저희가 상태가 매우 좋은 S급 리퍼 제품 128만 9천원짜리를 59만 8천원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사양은 확인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노트북 필요 없어. 근데 나는 모니터가 조금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LG전자 게이밍 모니터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플레이 왜 안 돼? 모니터 꽤 빨리. 크네. 아 여기 있다. 됐다. 얼마야 이거? 24인치? 이야 대단합니다. 안으로 빨려 들어. 지금 뭡니까? 모니터입니다 저게. 아니 그 안에 보이는 게 비행기입니다. 와, 딱 빨. 이거는 동물입니다. 이거는 쿼카입니다. 예? 쿼카. 네. 아이온 같은 거 탁 틀었으면 탁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더 확 눈에 날개 띄게 탁 펴놓고 있어. 네, 24인치 FHD고요. 144Hz 주사율, 1ms 응답 속도, 이참에 듀얼 모니터를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떠시련지요? 저도 사무실에 듀얼 모니터로 쓰고 있거든요. 촬영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혹시 뭐 작업을 하거나 하면 듀얼 모니터 쓰면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LG IPS 패널을 탑재를 했고 반응 속도에 중요한 장르에 최적화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부드러운 화면 전환, 생생하고 선명한 색감, 광시야각 지원으로 듀얼 모니터 구성의 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초특가. 요거는 새 제품입니다. 20만 9천원짜리를 18만 9천원에 한 개 더 사시면 10,000원 더 할인해 드릴게요. 빼드려. 예. 자, 이렇게 저는 만원 할인. 네, 틸팅 높낮이 조절 피벗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모니터.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요 울트라북과 전자 게이밍 모니터 LG 거 더 깎아줘요? 더? 10,000원 깎아줘요. 20만 9천 원인데 18만 9천 원 2만 원 깎아줬는데 더? 알겠어요. 채팅창 분위기 보고 해주시게요. 채팅창 분위기 보고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 뭐. 예.
리포 30. 풀 HD가 19만이라고 하시는데 왜요? 이게 싸서? 비싸서? 풀 HD가 19만 원 비싸요? 모니터가 모니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이 정도면은 저는 가격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보노님이 컴퓨터 전문가거든요. 예. 비싼 것 같지 않은데. 저도 괜찮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게임주 오르잖아요. 게임이죠. 게임주 아까 오르던데 오늘 게임주 오르죠. 크래프톤 2.6%. 요즘에 그 신작들이 많이 나온대요. 맞아요. 그래서 넥슨하고 크래프톤이 신작 러쉬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크래프톤은 3,259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60% 이상 소각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또 오르고요. 여기 아까 시프트업도 2.3% 정도. 중국 출시 니케 단기 모멘텀 임박했다. 목표가 8만 원 KB증권 이야기 나왔고 NH투자증권에서 IPO 강자에서 유증 리더로 IB 전략 대전환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네요. 자, 시프트업. 자, 게임주 잘 가니까 게이밍 하셔야죠. 게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김정현 본부장이 먼저 네. 보실까요? 요거 잠깐 볼게요.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하고 7페이지 8페이지 볼까요? 일단 트럼프 관세 부과의 영향. 흔해 빠진 크리스처럼 느껴지지만 예. 잠깐 봅시다. 이 리포트는 원자재 관심 계시는 분 많잖아요. 그 원자재 관련돼서 좀 길게 제법 길게 썼습니다. 뭐 금 들어 있고요, 유가도 들어 있고 아마 구리도 들어 있고 알루미늄 들어 있고 그 거의 대부분을 다 터치를 어렵지 않게 터치한 리포트 잘 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 중에서 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 영향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장기적으로 안 나와서 단기적으로 쓴 것만 봤어요. 일단 최근에 그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가는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관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율만큼 미국 내 선물 가격 상승을 동반한 거다. 그러니까 관세가 6개월 뒤, 2개월 뒤 뭐 이렇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확률이 40%면 관세가 25%다 곱하기가 10% 이렇게 이런 개념에 사람들이 동참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관세가 곧 되긴 되는데 그 전에 선제적으로 수입한 그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의 수급이 제대로 된 수급인지는 좀 지나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 선입 선출 효과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미국은 현물로 수입하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재고는 증가되고 그죠? 예. 미국에서는 원자재 감소되고 그래서 관세가 실제 부과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그거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투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 있잖아요. 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안 됐나? 여기 안 되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그 지금 GDP 나오 1사분기 GDP 포캐스트가 지금 마이너스 1.8%더라고요. 매번 바뀝니다. 근데 하도 몰아가니까 야 그거 금 수입해서 난리친 거 아니야? 그거 빼고 계산해봐라고 했더니 계산했어요. 금 빼고 금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빼고 하니까 0.2% 플러스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경기 침체까지는 안 아직은. 그거는 좀 무리네. 이런 포캐스트가 컨센서스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가장 낮은 1사분기 전망 애틀란타 GDP 나오고도 실제는 금을 빼면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클레이즈 같은 데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S&P 5 지수를 5,900으로 하향했습니다. 네. 왜 하향할까요? 경기는 하향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영향이 나쁘게 받는 건 불가피한데 경기 침체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기본 가정을 하니 6,500 잡은 거 너무 높았어. 좀 낮춰. 그래서 5,900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지금 5,700 얼마죠? 그러니까 타격은 받는데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간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 침체는 아닌데 영향이 쫄면은 한 5,580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네. 지금 그보다 약간 반등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요 두 가지 이건 뭐 하나만 한데 그들 들어보세요. 얘네들이 마음 심태가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물러나면 네. 그러면 다시 6,700 간다. 어. 근데 보복 관세를 하면은
안 할 것 같지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확률이 낮다. 그 컨센서스는 대부분 다 6,200입니다. 다 이제 6,200이에요. 미국이 이제 6,200이면 얼마 남은 거예요? 6,200이면 얼마 남은 겁니까? 5,000 지금 800에서 6,200이면 400 남았으니까 7% 남은 6, 7% 남은 거잖아요. 60%보다 우리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보여주면은 네. 우리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거나 중국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보다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현재는 별로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대치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고요.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는 컨센서스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네. 주 얘기고 원자재 가격은 지금 오르는 거를 너무 좋아라만 하지 말고 그게 관세로 인한 리스타킹 오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이 관련된 자료를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코스피가 0.4% 마이너스, 뭐 하락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약하지는 않다.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관세 얘기 나오고, 뭐 정치 리스크 얘기 나오고, 환율 올라가고 이래도 2,600선에서 초중반은 좀 지키려고 하는구나. 울트라급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울트라급은 아닌데 네. 분명히 어버브 에버리지. 슈퍼. 도 아니고 슈퍼마켓 하지만 울트라 슈퍼 하면은 그레이트 아니고 굿. 그러니까 90이 약간 베터 좀 나아질 수 있고 여기까지 사람들이 쳐주는 것 같아. 굿 베터 다음에는 슈퍼가 돼. Good, better, best. 아, 그치. Good, better, best. 베러까지 갈까? 굿에서 베러? 이 상태입니다. 미국보단 베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러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상을 안 하는 건 뭐죠? 아직 전국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 그게 되면은 전국. 그 다음에 얘기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굿에서 베러 사이에 왔다 갔다 가볼까 말까 이런 형국이나 봐요. 니케이보다 나아요. 니케이 니케이 어때요? 0.6 마이너스. 아 오늘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차별이 뭐 하고 있네요. 있었지? 굿 베러 베스트.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0.45% 마이너스 2632, 코스닥은 0.05% 양전했습니다. 716.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한 5% 정도 오르는데 건설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까? 부동산 하나증권이 리포트를 냈는데 부동산 가격의 오름에 따라서 내년부터 착공이 회복되고 27년부터는 주택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건설주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하다. 오래간만에 건설 쪽에 리포트가 나왔네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맞춰서 관련된 종목의 주가를 맞춰야 돼. 너무 힘든데. 더블 카운팅입니다. 더블 카운팅. 그 네.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자기도 그 담당인데 뭔가 계기가 있으면 한마디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내년부터 착공이 회복될 것 같으면 부동산 전문가를 하지. 아니 그 잘하면은 부동산 전문가로 은퇴하고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대요. 이분은 뭐 이거를 항상 공부하시는 그렇지, 우리보다 분이니까 이게 맞겠죠. 예. 그리고 뭐 제가 동의하면 투자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네네. 자 그리고 오늘 KTNG가 3% 정도 뭐 있었나? 오릅니다. KTNG 뭐가 있지? 뉴스가 아니고 그렇게 안 나오는데. 주총 시즌인가 봅니다. 얘네들 배당 어제 주총. 어제 했고. 네. 대표 집중 투표 배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시키며 행동주의 펀드에 승리했다. 그 중요한 거네. 행동주의 펀드 등의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도, 정관 변경 등 더 직접적인 경영권 개입에 나서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 왜 안 됩니까? 우리? 그거 우리한테 물어. 상복 개정이요? 네. 되겠죠. 되겠죠. 아니 뭐 잘 되겠죠. 코스피도 올라가겠죠.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1등 국가 되겠죠 뭐. 모든 게 잘 되겠죠. 시계열이 문제지.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해줘야지. 여기서 왜 안 되는 전문가분들이 아니 왜안 되는 되겠죠? 거는 뻔한 거지.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안 되는 거고. 누가 이거 왜 통과 안 시켜? 왜 통과해서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왜 반대를 할 것이냐 보면은 자기는 이해관계가 높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 캐럿을 주든지 아니면 스틱을 휘두르든지 찰싹. 뭐가 됐든 병행하든지. 근데 그걸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주체할 수 있는 캐럿과 스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체가 나타나서 시간이 걸리면 되겠지. 네네. 근데 되기 전에 미리 주가는 반응하는 거니까 그 주체할 사람이 나타난다 싶으면 반응하겠죠. 지금 거기까지 갔나요? 아직 안 갔죠. 답변 클리어하잖아요. 완벽했어. 칭찬 안 해요. 완벽히 답변했는데. 맞아요. 3단 논법으로. 굿 정도. 아이씨, 배를 해야지. 내가 아까 배를 했는데. 알겠어요. 울트라 굿. 장원 부장님도 뭐 코멘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감사 보고서 미지출 56고 상장 폐지 시계 째깍째깍. 옛날에는 우리 좀비 기업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지.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딱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뭐 상법 개정은 바로 되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이라도 보시면서 그래도 좋아지겠거니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분위기 좋아지고 그러니까 분리과세하고 상법 개정하면 저는 뭐 지금 지수에 있을 리는 없다. 왜냐면 현대차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재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애들이 덩어리가 커지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상법 개정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법 개정이 만약에 지금 당장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현대차는 절대 이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근데 안 가잖아요. 그거는 대부분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대답에 대한 약간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네, 거부권 행사.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너무 족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비싸잖아요, 현대차 같은 것들. 네. 차곡차곡 모아 가시면 결국엔 5년, 뭐 10년 안으로는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5년 10년 너무 길어. 아니 그거는 이제 10개월 사이에 쇼 봐줘. 길게 얘기를 드린 건데 주식은 사실 이게 부하가 당장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그렇게 환골 탈퇴를 그 국가의 힘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원가라든지 생산의 안정성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진출하면서 정의선 회장님의 일성의 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확실하게 미국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요. 상당한 의미가 있죠. 물론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량의 50% 7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관세를 맞더라도 다른 나라 예전에 도요타가 8년 전에 100억 불 투자하고 미국 간다고 아베 있을 때 하다가 그때 좋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로 가는 길목에서 미국의 시장을 가면서 미국에서 모든 실험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전환을 미국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에 투입해서 하는 것도 테슬라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미국에서 그걸 보스턴 다이내믹스 포함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까 잘 말씀하시는데 5년 10년은 아니고 한 2년 3년 내로 로봇 생산이 현대차에서 잘 이루어져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협업이 된 것이 성과가 나면은 인건비가 줄어드는 방향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국에도 심으려고 할 거예요. 한 5년 플랜을 가지고. 그러면 주가는 5년 10년이 아니고 2, 3년 사이에 달라지는 모멘텀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주가는 사실은 조금 들어가는 것이 포텐셜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이게 마냥 좋아할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뭐 그렇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상당히 바꾸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건비의 비중이 인건비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 리포트 보니까 현대차 그룹하고 기아하고 합한 건 10만 명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4차 산업까지 다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구의 7%가 자동차랍니다. 근데 그 상당 부분이 뺏기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그걸 미국으로 안 가더라도 로봇 때문에 상당 부분이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준다는 것이 장기 폴캐스트예요. 이게 5년 내는 아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10년 이정되면은 아마 지금 은퇴할 사람들을 은퇴시키고 나서 새로 뽑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뽑으면서 인건비를 줄여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테슬라라든지 자율주행차 시대로 갔을 때 자동차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패러다임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걸 이분이 아셨고 그거를 대비한 건데 미국이 이게 관세를 하니까 애채 차라리 미국에서 확실하게 테스트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진 거거든요. 27년, 28년 들어갈 때는 상당히 다른 그림이 걸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도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다음 뉴스는 지금 구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최고가 찍은 구리값 관세 전쟁에 더 오르나?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원자재의 동향을 보시면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관세 얘기를 하니까 미국 내에서는 올라요. 근데 기준점이 되는 LME에선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AI 데이터 센터 뭐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신규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생각보다 조금 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헤드라인도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구리 선물은 올라갔다고 하는데 LME가 올라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 포인트고요. 어쨌든 파생에 있는 사람들이 동향이 상당히 강하고 또 철강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내용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반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반란 정상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위메프 뭐 그 같은 그런 팀원 이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명품 파는 데잖아요. 네 여기 명품 파는 데입니다. 네 한때 이미 기업 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요것도 관련주가 있었더라고요. 2022년도에 한 4-5개 있는데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내용들도 이제 뭐 연관된 다른 기타 플랫폼이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군사 반란 아니고요. 반란이라고. 네. 유명한 회사였어요. 요즘 약간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반란 이러면은 발음만 듣고 네, 아, 약간 좀 BALLAN 무슨 어떤 반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네, 기업 이름입니다. 반란. 네, 1세대 명품 플랫폼이라고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란.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왔는데 아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런가 싶었거든요. 이렇게 양극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 젊은 층들이 집을 사신 분들은 뭐 코인이 잘 됐다거나 아니면 집이 좀 좋다거나 뭐 이런 게 좀 큰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월세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해외 기관에서도 자꾸 집 사갖고 월세를 올리잖아요. 그런 스탠스가 되어 있어서 이 주거 부분도 이런 것들 다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거라서 들고 온 거예요. 그냥 들고 온 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요인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반란 얘기했다고 나한테 또 좌민준이라는. 아니, 오해하지 위 말라고. 채팅창에서 얘기했어. 질풍가도 형님이 군사 반란, 12.3 군사 반란 이래가지고 내가 반란 이러면 발음 조심해달라. 그렇지. 와, 네, 저 중국 사람입니다. 네, 저 북한 사람이에요. 네. 반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스탠스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원하는 거 딱 3개. 상법 개정, 상법 개정, 금투세 반대, 정치 안정, 전체 안정. 끝. 금투세 끝났고. 네, 금투세. 과거의 오케이. 전력으로 상법 개정 빨리 하고, 그리고 정치 안정하고. 그럼 되지. 뭐 아니 주식하는 사람이 뭐 바랄 게 있어요? 돈만 벌면 땡이지. 반란의 발자도 끝내지 않았는데. 가끔 발음이 발작 증세는 있지만 제 반란. 발음이 그렇게 안 좋네. 네. 반란. 네가 간첩이다, 반란군이다. 영어로 해도 돼. BALLAN. 반란. 그렇지 그렇게 굴려봐. 멋있잖아. 그 액센트가 어딘지 모르겠네. 반란 이건지. 반란 이건지 수도 모르겠네. 반란 두 번째일 수도 있다. 반란. 반란이 멋있다. 예.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저는 위로. 한덕수 대행처럼 위로 가는 대한민국, 앞으로 가는 대한민국.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 어. 모든 국민들이 좌고 우고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다. 대한민국이 위로 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고. 그분이 그 말씀 맞네. 그럼요. 그건 맞는 말이죠. 말씀이지. 예. 특히나 위로 가는 건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횡보하는 거 좋아합니까? 좌우로 가는 거 좋아해요? 위로 가는 거 위로 가는 좋아하잖아. 거, 위로 가는 거 좋아. 좌우 횡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장 보고
마무리한 다음에 한 56분쯤 좀 끝내. 뭐, 오늘 하실 자료 조금 더 있을까요? 아니, 오후에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마 하나만 한 1, 2분 정도? 네, 그러면 요거 해드릴게요. 네. 반도체 양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양과 음과 양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좋은 걸 먼저 얘기하니까 양과 양은 뭐냐?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을 통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나온 얘기예요. 어저께 사실 이거 반영이 됐어서 마이크론도 오늘 아침 시작할 때 한 1, 2%, 2% 플러스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2%도 꺼졌으니까 좀 웃긴 거죠. 일단 근데 이게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11% 인상이 목표입니다. 11% 인상은 어떤 거냐? 목표입니다만은 시장에서 예상하거나 가격이 올라갈 거다. 왜? 낸드 가격이 오를 때 디램도 따라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예상이 보통 5에서 한 8%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상승률이 얘네가 시도한 대로 그게 되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1분기 실적에 관계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1분기 실적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거니까 미리 땡겨야 되는 정도가 이거 파지티브한 거고요. 또 하나 파지티브한 건 어저께 나왔던 거. 엔비디아가 H20 칩에도 HBM3E를 집어넣는다. 이게 좀 복잡해요. H20 칩에도 이거는 이제 얘네들의 그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중국에 파는 GPU. 네. 낮은 GPU에는 HBM3E가 아니고 그전 버전을 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하이엔드 높아진 거예요. 메모리 용량도 커지고, 네. 90, 메모리 용량도 50% 커지고 레벨도 이제 3E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기사는 일단 그 스펙이 높아지는 거니까 삼성 하이닉스한테 좋은 거잖아요. 삼성한테 좋을지 하이닉스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삼성이 많이 팔거나 그랬던 거 알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서 삼성 하이닉스한테도 추가적으로 달라는 건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원래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국 쪽에서도 파지티브하죠. 음은 뭐냐? 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규모 축소라는 얘기가 그 무슨 TD 코엔인가에서 또 한 번 업데이트했어요. 야 이거 6월까지는 근본적인 이슈가 아닐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축소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메타라든지 다른 아마존 같은 다른 데서 이걸 메꿔주는 것인지 얘네들만의 어떤 약간 조심성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쁘게 미국에서 약간 생각했던 건 뭐냐? 어저께 민튜리가 보는 거 알리바바의 뭐 회장이 이상한 소리 했다며 버블 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일부 업체들은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소리랑 같이 결합하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분위기에서 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엔비디아가 많이 빠진 건 이건데 중국에서 너네 엔비디아 우리나라에 파는 거 있지? 여기 나오네. H20 칩 여기 규정 못 미치는데 이거 안 쓰게 할지도 몰라 라는 규제책이 나왔어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의미로 아까 여기였죠. 이거 파지티브 하잖아요. 근데 그 칩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나왔다는 게 나오니까 네. 미국 주식들은 의무에 더 힘을 받은 거죠. 우리는 요거에 더 파지티브를 받는다면은 네. 주가가 많이 빠질 이유가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까 빠져요. 내려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음과 양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1분기 실적 관계 없어요. 밸런스네요. 밸런스. 맞네. 밸런스. 우리 밸런스는 L이 하나 빠지는 거지. 그 A가 하나 빠지죠. A가 빠지나? 밸런스. 밸런스. 네, A가 하나 빠지는. 네이티브 라이크 네이티브 비슷하네. 네이티브죠. 저 really? 원래 한국말 아예 못했어요. 그래요? 배워가지고. 누가 봐도 한국 사람. 조나단님처럼. 조나단님? 타일러님처럼. 타일러님. 배워서 이렇게. 네, 한국말 잘하죠.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근데 한국말이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배운 것 같은데. 삼성전자 0.3% 상승. 하이닉스 1%대 약세까지 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57분이니까 두 분 마감까지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도로님부터. 먼저 밸런스 있게 가십시오. 네? 밸런스 있게. 밸런스 있게 행동하십시오. 밸런스 있게 행동해달라.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울트라 하이, 울트라 로우 버리고 네. 적절하게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밸런스하게. 이거는 워스야? 네? 굿이 아니고 워스야? 이거는 외국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또 뭐라 하겠다. 하창 본부장님
네, 전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세 무풍지대 쪽인 뭐 엔터라든지 아니면 수출주들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군이 세죠. 이거는 이제 대외 변수에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갈고 가는 그런 산업군들도 있고 반도체처럼 뭔가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잘 버티는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뭐 트레이딩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스탠스가 그 스탠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 뭐 재건이나 이런 쪽에서 뭐 물론 수급이 쏠리니까 트레이딩 하시면 재미 많이 보긴 하겠지만 뭐 그거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내 계좌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고 여유 있고 의사결정을 최대한 좀 횟수를 지금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토모님이 야 이제 좀 끝내라, 끌어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고요. 이따가 오후에 3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지금 사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무언가 무리해서 점프인을 할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차곡차곡 모아가거나 밝은 미래를 상상한다면 조금씩 가져가는 그런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좋은 자료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